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날의 하루라는 소설이고요. 저자는 K, 출판사는 밥북입니다. 과거에는 만약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혹은 반대로 그러지 말았더라면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야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과거의 실수나 과오를 덮거나 미화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합리화와 기억의 왜곡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현재를 만들어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인간의 방어 기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견뎌낼 수 있는 과거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이 소설 그날의 하루는 바로 그런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날의 하루는 만약이란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났어도 무관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 또 아니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깊게 연관이 될 운명이었을까? 지나간 과거에 아무리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아봐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과거를 만약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짧게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만 아니었어도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의 레파토리를 읊는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뻔한 레퍼토리.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본인도. 절대 돌아갈 수도 없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의 레퍼토리다. 그날만 아니었으면, 그때만 아니었으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안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소설 그날의 하루는 남자 주인공인 하루, 이 제목에 나오는 하루는 한날, 원데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라는 뜻도 되는 것 같고 그날의 이 하루라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 하루와 고등학교 친구들인 3명의 여자 친구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친구 중에 한 명인 이정이라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남은 친구들이 하룻밤의 기차 여행으로 봉인되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하루와 이정, 그리고 슬, 유미 이렇게 이 친구들의 각각의 캐릭터의 개성이 아주 뚜렷하고 대조적이라서 더 이야기가 강렬하고 쉽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훨씬 더 아주 간결하고 쉽게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미스터리물과 추리물, 심리물, 학생물 이런 각 장르의 장점이 잘 섞여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은 좀 틀리기는 하지만 밀폐된 공간인 기차 안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맞춰가는 그런 서사가 그 추리소설의 고전 중에 오리엔탈 특급이라는 그런 추리소설이 있죠. 기차 안에서 살인 사건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결은 좀 틀리지만 그 밀폐된 공간, 기차가 주는 그런 느낌이 그런 작품도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 그날의 하루에서의 기차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주인공들이 하나의 목적을,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마주하는 그런 공동의 공간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학교 괴담, 뭐 미스터리, 그리고 진실의 퍼즐 조각들을 각자 자신의 기억과 단서로 맞춰 나가는 그런 전개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뭐 기차 안에서 잠깐 나누는 그 이야기, 이 친구들이 그 구절을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너 어떻게? 하루는 말을 끝까지 못하고 태연하게 담담히 이야기하는 스를 본다. 이젠 좀 이야기해야 하지 않아? 우리한테는 마지막 밤인데 다시 없을 밤에 그저 안주거리 같은 이야기들로 이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아. 모두들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서 기차 여행 아니었냐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릴 수 없는. 다시 정적이 흐른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 기차 여행을 잡은 거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릴 수 없는, 부딪혀야 한다. 이제 이 사건에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부딪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떠나는 기차 여행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자꾸 만약에라는 이런 아쉬움이 되죠. 그리고 이 만약이라는 것이 죄책감과 만나게 되면 진실을 덮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조작된 기억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고 그 왜곡된 과거에서 죄책감을 덜어내게 되죠. 뭐 다시 진실을 향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괴롭고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 친구들은 힘을 모아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의 기차 여행이 그런 의미에서 마치 어떤 로드무비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좀 멋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친구만큼 소중한 것은 인생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실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좋았던 부분은 이 4명의 친구들이 독서 모임이라는 그 동아리로 뭉친 친구들입니다. 뭐 동아리로 시작했지만 그 사설 모임을 만들죠. 독서 모임을 넷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책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정말 독서 토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독서 토론 모임에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재미있게 그 책에 나온 구절이나 내용들을 인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루라는 이 남자 주인공과 그 여자 친구 중에 한 명인 이정이라는 친구가 4시에 만날 약속을 합니다. 롯데월드에 가기로 하고 그래서 하루가 약속 장소에 갔더니 그 이정이 일찍부터 나와서 하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시 약속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린 왕자의 열쇠고리를 줍니다. 어린 왕자의 열쇠고리. 그러자 이 남자 주인공 하루는 그냥 서로 무슨 얘기는 없었지만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이 떠오르고 바로 내뱉게 됩니다.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그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을 내뱉습니다. 이건 사실 어린 왕자라는 이 책을 이해해야지만 보이는 그런 장면이고 되게 멋있는 장면이죠, 사실. 어린 왕자 그 열쇠고리를 주면서 어린 왕자에서 마침 4시 약속이었죠 또.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런 거를 이렇게 은연중에 표현해주는 그리고 그게 서로 통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조금 다른 그 책들 중에는 뭐 저는 사실 읽어보지 못한 책인데 온다리쿠라는 작가의 3월은 붉은 구렁을 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독서와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말 독서 토론처럼 그런 의미 있는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인생의 깨달음이나 철학 같은 주제들도 이 책에 묻어나는데 근데 또 너무 철학적이거나 무겁지 않게 가볍게 툭 건드리면서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뭐 개인적으로 저는 독서가로서 책을 좋아하는 독서가로서 아주 기분 좋게 와닿았고요.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야기 자체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는 아주 의미 있는 짜임새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을 제가 하나만 좀 짧게 읽어봐 드리면, 어떤 책들은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한다 생각했어. 여름날 가로수가 우거진 한적한 도로, 어느 집 담장에 걸쳐진 장미넝쿨, 창문 밖에서 불어오던 잔잔한 바람, 그 아래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책을 읽었던 오후.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했던 순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나 할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음악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죠. 어떤 순간으로 예전에 그 책을 읽었던 어떤 과거의 기억으로, 그리움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이 있죠. 하여튼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었고, 이 책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도 아주 좋았고요. 이 이야기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이 진실과 마주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진실을 덮어두고 살아가는 일 또한 괴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진실을 찾아가는 친구들의 여행 이야기면서 약간 미스터리하면서 또 반전도 있는 그런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기억과 진실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들 인생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깊이 있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의 하루, K 장편소설 밥북 프롤로그. 그곳엔 어둠이 있다. 어둠을 찾고 싶을 때면 그곳에 갔다. 하늘은 달빛을 받아 그나마 어스름한 짙은 푸른 빛이었지만 그 아래 사는 달빛도 외면했는지 색을 잃었다. 아니면 모든 색을 다 꿀꺽 삼켰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그 아래 빈집, 아니 비어있다고 알려진 집, 저걸 태워버려야 했는데, 그럼 완벽한 결말인데, 저 집이 활활 타오르고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재가 되어 날아가고 검은 연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이야기가 된다. 오랜 시간 흘러도 사람들은 모여 이것에 대해 말하다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해 시들해져 다른 화제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 누구도 알아선 안 된다. 하지만 이야기 되고 싶다. 모르겠다. 알아주길 바라는 걸까? 첫 번째 역, 한밤의 피크닉.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마지막이라 하지 않았지만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을 끝이라 할 수 있을까? 마지막이긴 하지만 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 밤. 이 밤은 수없이 지나온 다른 밤과 다르다. 유일한 밤. 밤이 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하지만 그 밤이 천천히 흐르기를 바라며, 하루는 버스에서 내려 한 손은 점퍼 주머니에 나머지 한 손은 옷깃을 여민 채 사람들 틈을 걸어간다. 희뿌연 밤안개 사이로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퍼져나가고, 그 사이를 걷다 보니 토스트와 어묵,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와 맥도날드, 휴대폰 가게들이 보인다. 그리고 청량리 역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나왔다. 입김을 내뿜으며 신호등을 본다. 정지하고 서 있는 사람의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을 보자 여성단체에서 남녀 차별이라며 주장했던 뉴스를 떠올린다. 신호등 안의 사람이 남자라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신호등 속에 여자도 넣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다. 하루도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시민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신호등 속 사람 형상을 남자로 본다는 자체가 왠지 소름 끼쳤다.
다음 카페에서 유머 있는 그리고 실력 있는 누군가, 신호등 안에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강아지, 고양이 등을 잔뜩 그려놓은 걸 보자 기분이 좀 나아졌던 기억이 난다. 길 건너 청량리역과 연결된 백화점 앞에는 아직 크리스마스 장식이 남아 있었다. 철로 된 구조물에 높은 음자리표, 발부는표, 선물 상자, 산타 모양을 한 장식물들이 각기 다른 불빛을 내고 있고 그 앞에는 커다란 트리가 눈이 아플 정도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 길을 건넌 뒤 하루는 잠시 그 장식물들을 올려다본다. 초록 목도리를 한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다시피 하여 트리 앞 빨간 목도리를 한 여자를 열심히 찍어주고 있다. 다른 연인들과 아기를 데려온 가족들은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 중이다. 하루는 그저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만이 떠올랐다. 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하루는 잠시 망설인다. 돌아올 수 있을까? 하루는 고1 때 생일 선물로 형이 던져준 오른쪽 손목에 채워진 손목 시계를 본다. 이래 보여도 비싸다는 말과 함께 준 가죽 시계는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진 곳도 있었고 늘 끼우는 구멍은 헐거워졌다. 하루는 오른쪽 손목을 귀에 대고 몇 번 흔든다. 소리가 나는 게 아닌데도 하루는 시계를 꼭 귀에 대고 흔든다. 마치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루야, 이렇게 가끔 흔들어주지 않으면 시계가 멈춰. 그러니까 이 시계는 네가 죽는 날 같이 죽는 거야. 주위를 둘러본다. 분명 또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까와는 달라진 것이 있다. 하늘에 벚꽃이 날리고 있다. 하루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불빛에 비친 벚꽃을 보며 그것이 꽃이 아니라 흩날리는 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날 같다. 하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휴대폰을 확인한다. 카톡이 와 있다. 어디야? 다 왔어. 짧게 답장을 보내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지 않고 아무렇게나 서 있는 것을 본다. 언젠가부터 한 줄 서기는 다시 두 줄 서기로 바뀌었다. 그런 게 왜 바뀌는지는 모르겠다. 한 줄로 서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막상 다시 두 줄로 서라니까 차라리 한 줄로 서서 급한 사람은 먼저 가도록 하는 게 더 편한 방식 같단 생각이 든다. 두 줄로 서 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급하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괜히 민폐를 끼칠까봐 조바심도 난다. 역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큰 대합실에 하루는 멈칫한다. 바로 그녀들이 보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합실 가운데에는 큰 텔레비전이 세 대 있고 그 앞에는 등받이 의자들이 쭉 놓여 있다. 벽 쪽으로는 승차권 발매기, 편의점, 기념품 판매점 등이 있다. 그리고 양쪽 끝에는 화장실이, 안쪽으로는 매표소가 있다. 게다가 연말이라 그런지 평일인데도 대합실이 꽉 찬 것처럼 사람이 많다. MT를 떠나는지 과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먹을 것이 든 종이 박스들을 쌓아놓고 백팩을 하나씩 맨 채 모여서 떠들고 있었고 의자에는 아무런 표정 없이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하며 간간히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워서 자는 사람들까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코를 킁킁거리다
의자 맨 뒷줄에 누워서 자는 이의 행색을 보고 숨을 참으며 고개를 돌린다. 그때 주황, 빨강, 초록 등 쨍한 형광나비 같은 색깔의 등산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하루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낀다. 숨이 가빠오고 어지럽다. 메스껍기까지. 등산복 무리들의 색깔이 팔레트에 색을 섞은 것처럼 한데 뭉쳐 보이고 의자들이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한다. 하루는 머리를 한 번 흔들더니 환한 불빛의 대합실과는 달리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일렁거리는 문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을 향해 쓰러질 듯 간다. 또 올해 들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원래 그랬다면 모를까. 이건 분명 그 일 뒤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 대합실을 문을 나서서 왼쪽을 보니 어두컴컴하지만 조금 넓은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을 위한 가로등은 없는지 어둠 속에서 빨갛게 타들어가는 담배들이 반딧불처럼 보인다. 하루는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른다. 가방에서 더닐 라이트를 꺼낸다. 한개비를 물고 과간에 넣어둔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빠니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다 왔다며. 답장을 보내지 않고 천천히 담배의 맛을 음미하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 카톡이 온다. 어디야? 짜증이 밀친다. 카톡이 문제다.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까지 알아야 하는 건 정말이지 서로에게 너무 피곤하다. 하고 싶은 말을 보내면 그만 아닌가. 받는 사람이 메시지를 읽는 것도 답장하는 것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떠난 것인데 이제는 그 떠난 것마저 발신자가 좌지우지하려 한다. 우편으로 치면 그 사람이 받았는지 그 집 앞 우편함에 손을 넣어 확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무례한 행위를 편리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이런 걸 기술이라고. 이런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 보자니 역시 이과는 안 맞아 라는 생각이 든다. 갑니다 가요. 하루는 담배를 비벼 끄고 다시 대합실로 들어간다.